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 통과로 임시국회 여야 대치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규탄 대회와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취소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염 정화와 관련된 협의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동두천과 원주 등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협의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상황 외에 업무량 대폭 증가나 설비 고장 등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 명대 이상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 교통보안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보안 인터뷰나 검색이 크게 줄고 항공사 등도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연 이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충남과 대구, 부산 등에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에 따라 12월 첫째 주 석탄 발전기 12기의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제 공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를 포함해 신임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세계 공통의 과제에 대한 주재국의 성공 사례나 우리 정책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미양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장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령부 대부분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소파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염 정화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던 동두천과 원주, 인천 부평 등의 미군기지 4곳은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미군기지 4곳에 대해선 오염 정화 책임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늦추겠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 기간에 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의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됩니다. 재해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하던 것을 기계의 갑작스런 고장에 긴급히 대처하거나 폭주한 업무를 단기간에 처리할 경우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 세력에 굴복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완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뼈대를 공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남용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인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That is exactly what President Trump did when he solicited and pressured Ukraine to interfere in our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us damaging our national securit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e next election. 의회 절차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의회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We stand here today because the president's continuing abuse of his power has left us no choice.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박 트윗을 날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 중 탄핵안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식통들은 법사위가 12일까지 탄핵안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주 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보안 인터뷰와 보안 검색 등의 절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보안청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 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 체결로 미국을 찾는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업계도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장례 이틀째를 맞아 오늘도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홍구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오전까지 4천여 명의 조문객이 빈소에 다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연결식은 내일 아침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엄수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이틀째 시행 중인 서울시의 5등급 차량 통행 단속에 첫날과 비슷한 수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으로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361대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등록 기준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을 올 겨울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대기 환경 오염 원인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만들어 쓰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바꾸는 촉매 제조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6억 8천여 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6%를 차지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전환시키는 촉매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같이 반응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로 만드는 촉매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 단계로 나뉘었던 전환 공정을 단일 공정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섭씨 800도 고온에서 진행됐던 전환 반응을 상대적으로 저온인 섭씨 300도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촉매로 쓰이는 철과 구리, 칼륨의 성분별 역할을 규명해 촉매 성능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으로 휘발유 200kg을 만들 정도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환승할 수 있고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미래 잠재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 최고 권위지 12월 호에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이틀째 하늘을 뿌옇게 가리던 미세먼지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6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질이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강원, 충청과 호남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밤 사이에 사라지겠습니다. 밤 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가득 밀려오면서 날씨는 추워지겠지만 공기질은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1도까지 올라서 온화했는데요. 퇴근길부터는 칼바람이 강해지면서 밤 9시에는 서울 기온이 2도, 내일 아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와 전북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 경북 해안 쪽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강릉과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도에 그치겠고 대전 6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예년 기온 회복하면서 반짝 한파가 누그러지겠지만 모레 밤부터 주말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